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지 씨는 올해 32살로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 올해 36살이었죠. 태준 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0년을 한 길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민지 씨는 처음엔 오빠를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가족 모두가 태준 씨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의 일상이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태준 씨는 매일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으면 그제야 느릿느릿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최영숙 씨는 태준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시험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푹 쉬어야지. 영숙 씨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준이 방문 앞을 지나가실 때도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셨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잠을 방해할까 봐서요. 그런데 동생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태준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태준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책을 펼쳐놓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는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어느 시간에 봐도 태준 씨는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가끔은 이어폰을 끼고 드라마를 정주행하기도 했죠. 책상 위에는 언제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누가 봤을 때를 대비한 위장용이었던 거예요. 민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오빠 책들은 늘 똑같은 페이지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같은 페이지더라고요. 형광펜으로 줄 그어진 자리도 접어놓은 페이지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낮 시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태준 씨는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TV를 봤어요. 잠깐 쉬는 거야. 머리도 식힐 겸. 태준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잠깐이 서너 시간씩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부모님은 태준 씨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김동수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경비 일을 하시며 돈을 벌고 계셨어요. 태준이 학원비랑 책값이 만만치 않거든. 영숙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태준 씨는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학원비는 매달 빠짐없이 나갔죠. 영숙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어요.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공무원 되면 다 보상받을 거야. 영숙 씨는 힘들어 하시면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집에 보탰어요. 오빠가 합격하면 나도 기쁠 거야.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갔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태준 씨는 단 한 번도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1차 시험조차 제대로 통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는 컨디션이 안 좋았어. 문제 유형이 갑자기 바뀌었어. 시험장 분위기가 이상했어. 태준 씨는 늘 변명부터 했어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태준 씨를 다독였죠.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이번엔 운이 나빴던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제 확신했어요. 오빠는 진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저 시험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편하게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공짜로 밥 먹고 용돈 받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삶.
어쩌면 태준 씨에겐 그게 너무 편했던 걸지도 몰라요.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정말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요? 식탁에 놓인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태준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하고 있지.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그럼 왜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10년이나 했는데. 그 순간 태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뭘 알아? 공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소리를 지르는 태준 씨를 영숙 씨가 말렸어요. 그만해, 오빠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영숙 씨는 오히려 딸을 나무라셨습니다. 내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동수 씨도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지는 확실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가족들이 속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태준 씨가 도서관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지는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태준 씨는 도서관 방향이 아니라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PC방이었어요. 아마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일부러 먼 곳을 택한 것 같았죠. 민지는 PC방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태준 씨가 나왔습니다. 도서관에 간다던 오빠가 5시간 넘게 PC방에 있었던 거예요. 민지는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PC방 입구의 간판과 함께 나오는 태준 씨의 모습까지요.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죠. 며칠 후 민지는 태준 씨 방을 몰래 뒤져봤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영수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합계를 계산해보니 거의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과 학원비 일부가 전부 게임에 쓰인 거였어요. 또 다른 서랍에서는 배달 음식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가족들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혼자 배달 음식 시켜 먹었구나. 민지는 허탈했어요. 영숙 씨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준이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이거 먹어. 그렇게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은 아마 그대로 버려졌을 거예요. 태준 씨는 그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증거는 태준 씨의 노트북에서 나왔습니다. 민지는 오빠가 외출한 사이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해봤죠. 공무원 시험 관련 사이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게임 공략 사이트, 유튜브 시청 기록, 웹툰 사이트 그런 것들로 가득했어요.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을 보니 공부와 관련된 검색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공무원 시험 난이도, 공무원 합격률 같은 것들이었어요. 실제 공부 내용을 찾아본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PC방 사진, 게임 결제 내역, 배달 음식 영수증,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릴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태준 씨의 거짓말을 묵인할 수 없었어요.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민지는 조용히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이것 좀 보세요. 영숙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하나씩 꺼내보시던 영숙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동수 씨도 옆에서 함께 보셨죠. 태준 씨는 안색이 변하며 일어서려 했어요. 이게 뭐야? 내 방을 뒤졌어. 소리를 질렀지만 민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희생했는데 오빠는 그 시간을 게임하고 놀면서 보냈잖아요. 영숙 씨의 손이 떨렸어요. 게임 결제 내역을 보시던 영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태준 씨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스트레스 풀려고 가끔 한 거야.
공부하다 보면 쉬어야 하잖아. 동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시간 쉬는 거랑 10시간을 놀고 1시간 공부하는 건 다른 거란다. 동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나는 네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정년퇴직하고도 경비 일을 시작한 거야. 너를 위해서였어.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설거지 일로 거칠어진 영숙 씨의 손을 보면서 민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럼 지난 10년은 뭐였니? 동수 씨가 다시 물으셨어요. 우리가 흘린 땀은 전부 내 게임비로 쓰인 거였니? 태준 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마치 들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죠.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반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넘어가려는 거예요? 태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처음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 언제인데요? 10년 전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오빠는 뭐 했어요?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나는 결혼도 미루면서 집에 돈 보탰는데. 영숙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실망감과 배신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영숙 씨의 흐느낌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동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오늘부터 용돈은 없다. 학원비도 지원 안 한다. 태준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그리고 한 달 안에 일자리를 구해라. 아르바이트든 뭐든 상관없어. 일을 해서 내 돈으로 살아봐. 동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이 태준 씨에게 선을 그은 거였습니다. 싫으면 나가라. 이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사는 건 이제 끝이야. 태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나가라고요? 그래. 네가 독립할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가 준비시켜 줄게. 강제로라도. 동수 씨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뒷모습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다음 날부터 태준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나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놔도 먹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문을 두드렸어요. 오빠 밥 먹어요.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준 씨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가끔 나와도 가족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영숙 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동수 씨는 단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서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저 아이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 민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걱정되고 마음이 아팠는데 점점 그 감정이 무뎌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태준 씨 없이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출근하고 저녁을 먹고 태준 씨가 방에 있든 없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집안이 더 평화로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준 씨의 변명도 핑계도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며칠 씻지 않은 듯 냄새도 났습니다. 배고파.
태준 씨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일부러 반찬을 많이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먹을 거 없어요? 태준 씨가 불만스럽게 물었어요. 민지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벌어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보름이 지났을 무렵 동수 씨가 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태준 씨 방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짐 싸라. 내일까지 나가야 한다. 태준 씨는 게임을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 짐 싸서 나가라고. 동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태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어요.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한 달 안에 일 구하라고 했는데 한 일이 뭐가 있니? 방에만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동수 씨는 태준 씨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거기엔 게임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아들인데. 아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야. 이대로 살 거야? 40이 되어서도 부모 돈으로 살 거야? 태준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도 이번만큼은 단호하셨어요. 엄마 말도 듣자꾸나. 이제 진짜 독립할 때가 됐어. 태준 씨는 어머니한테 매달렸습니다. 엄마. 엄마는 제 편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내 편이니까 이러는 거야. 이대로 두면 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영숙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지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돼? 내가 다시 열심히 할게. 태준 씨는 애원했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내일까지야. 직접 짐 싸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짐을 내놓을 거야. 동수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태준 씨는 그제야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다음 날 오전 태준 씨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2개에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에서 내내 눈물을 닦으셨어요.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하지만 이게 옳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태준 씨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동수 씨가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여기 50만 원 있다. 이걸로 한 달치 고시원 구하고 남은 돈으로 당장 먹을 거 사. 그 다음은요? 태준 씨가 물었어요.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이래서 벌어야지. 태준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족들을 한 번씩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럼 갑니다. 태준 씨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영숙 씨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셨죠. 동수 씨는 영숙 씨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당신이 잘하신 거예요. 우리 다 잘하고 있어요. 태준 씨가 나간 후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민지는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 방문을 열어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공무원 수험서들이 보였습니다.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몇 페이지 넘기지 않은 책들. 그 책들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태준 씨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셨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고시원은 구했을까? 걱정은 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만큼은 태준 씨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지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준 씨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요? 오빠가 일을 해요? 민지는 놀랐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태준 씨한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영숙 씨는 그걸 보시고 안도하셨어요. 다행이다.
밥은 먹고 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가도 될까요? 가족들은 모여서 의논했어요. 아직 이르지 않을까? 한번 만나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는 아침부터 태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오후 2시쯤 태준 씨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태준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었고 눈빛도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각성한 사람처럼 진지해 보였어요. 들어와. 동수 씨가 말씀하셨고 태준 씨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태준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태준 씨는 손을 내밀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었어요.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죠. 영숙 씨가 태준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가족들을 이용만 했죠. 공부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놀기만 했어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이번엔 변명이 없었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날 쫓아냈을까? 그런 생각만 했죠. 태준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동수 씨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편의점 일은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포기하려고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솔직히 저는 공무원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0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걸 보면. 태준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대신 다른 걸 찾아보려고요. 제대로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영숙 씨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봐. 엄마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민지가 태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진심이죠? 진심이야. 이번엔 정말이야. 태준 씨가 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한테 미안해. 내 결혼 자금까지 쓰게 만들었잖아. 꼭 갚을게. 됐어요. 갚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오빠가 정말 달라진 거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어때? 동수 씨가 물으셨어요. 좁긴 한데 살만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젠 괜찮아요. 태준 씨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돈으로 산 밥이니까. 맛있네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웃었어요. 영숙 씨는 반찬을 더 챙겨주셨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반찬 좀 가져가거라.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약속을 지켰어요. 편의점 알바를 꾸준히 하면서 낮에는 다른 일도 시작했습니다. 배달 대행 일이었어요. 2가지 일을 하니까 힘들긴 한데 뭔가 보람차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 들렀어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 영숙 씨께 드렸습니다. 이건 뭐니? 그동안 패기친 거.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요. 영숙 씨는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태준 씨는 꼭 드렸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거라도 안 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동수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태준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변했어. 민지도 태준 씨가 자랑스러웠어요.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오빠의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태준 씨한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다른 매장을 하나 더 내시면서 관리를 맡겼거든요. 제대로 된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은데 할 생각 있어? 사장님은 태준 씨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예요. 태준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급여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태준 씨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건데 다들 와줄 수 있어?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 가족들은 모두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태준 씨의 방을 보면서 영숙 씨는 또 울었어요. 정말 잘했구나.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태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태준 씨의 새 집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이제 편의점 두 곳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됐어요. 사장님의 신뢰도 두터워졌고 직원들도 태준 씨를 따랐습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어느 일요일 태준 씨가 집에 왔을 때 큰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동수 씨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 다 계산해 봤어요. 학원비, 용돈, 생활비. 전부 합치면 이 정도 되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영숙 씨가 놀라셨어요.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갚을게요. 태준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동수 씨는 태준 씨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고맙다. 정말 기특하구나. 민지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준 씨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의 짐이 내려갔고 미뤄뒀던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준 씨는 동생의 결혼식 비용 일부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데. 오빠 그냥 축의금만 내면 돼요. 아니야. 이건 내가 꼭 하고 싶어. 태준 씨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민지는 받아들였어요. 결혼식 날 태준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예전의 산발머리 추리닝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 오빠 멋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 태준 씨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남매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수 씨와 영숙 씨도 행복해 하셨죠. 2년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는 이제 편의점 프랜차이즈 지역 관리자가 됐어요. 여러 매장을 관리하면서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공무원보다 이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태준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 있어요. 영숙 씨는 이제 일을 그만두셨어요. 태준 씨와 민지가 생활비를 보태드리니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죠. 동수 씨도 경비 일을 그만두시고 편하게 지내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컸구나. 동수 씨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며 흐뭇해하셨어요. 가족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모두에게 소중했어요. 예전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수연 씨였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았어요. 수연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수연 씨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해요. 10년 동안 방황했던 일, 가족들에게 폐를 끼쳤던 일 모두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연 씨의 말에 가족들은 안심했습니다. 태준 씨는 수연 씨와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내년쯤 결혼하려고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축하한다, 아들. 동수 씨가 기뻐하셨습니다. 영숙 씨는 또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다니. 태준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태준 씨는 수연 씨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어요. 조카를 안고 있는 태준 씨의 모습을 보면서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를 집에서 내보냈을 때 가족 모두가 마음 아파했죠. 하지만 그게 태준 씨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이따금 태준 씨는 말합니다. 그때 쫓아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방구석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웃어요. 편안하고 밝은 웃음이에요. 가족들도 함께 웃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행복하니까요. 참교육이란 게 꼭 벌을 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었던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죠. 미워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요. 김민지 씨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